옛날 사람들은 배를 타고 멀리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지구가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구가 평평하잖아. 평평하다 보니까 가다가 언젠가 지구 또는 세상의 끝이 나타나면 낭떠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멀리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 멀리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들을 깨고, 그 편견을 깨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온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콜럼버스 맞아요. 어떻게 알았죠? 대단한데요? 전혀 힌트를 준 적이 없는데 맞췄어요. 이거는 랜덤 박스인데요. 맞춘 사람에게 가볍게 주는 선물입니다. 콜럼버스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왔잖아. 이거 엄청난 일이야. 엄청난 일.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도 엄청난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엄청난 일이냐면은 언젠가 가다가 세상의 끝을 만나면 우르르 떨어질 낭떠러지를 만날 것을 감수하고 각오하고 끝까지 가본 거야. 그랬더니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뭘 증명하는 거죠?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처음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지구가 둥글다는 거. 옛날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인정하지 못했죠. 지구는 네모나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지평선, 수평선, 그래서 평평하다고 보고 있잖아. 그래서 평평하다. 그래서 지구가 얼마나 큰지 옛날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는데 그 지구의 크기가 이 정도쯤 된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해준 사람이 나타납니다. 지구는 이만해 라고 말해준 사람이 처음으로 나타나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그냥 엄청 큰 줄만 알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엄청 큰 줄만 알았는데 우리의 지구의 반지름이 약 6,400km쯤 돼 라고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쯤 돼 6,400km 이런 알려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해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라는 전제로 지구가 완벽한 구. 자, 지구는 완전한 구야. 완전한 동그란 모양이야. 그 다음에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광선. 태양광선이 완전하게 나란하게 들어온다라고 설정을 합니다. 자, 태양이 지구보다 엄청나게 크잖아. 그래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광선이 이렇게 항상 나란하게 들어온다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지역에다가 나무막대 하나를 세우고 조금 같은 경도상의 한 지점에다가 나무막대를 하나 또 세웁니다. 이렇게. 나무막대들은 모두 지구의 중심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무막대와 두 번째 나무막대는 현재 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자, 1번 나무막대는 완전 머리 꼭대기에서 빛을 비추니까 그림자가 전혀 생기지 않아. 사실 2번은 어떨까? 2번은 그림자가 생깁니다. 어디로?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나요.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태양빛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자, 이 실험하는 과정을 잠깐 얘기해줄게요. 에라토스테네스는 자기 조수가 있어요. 조수가 있었어. 굉장히 말 잘 듣는 조수가 있었는데 조수 이름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실험을 하나 하자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조수를 불러가지고 야,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길을 따라서 계속 걸어서 그때 당시에는 거리 측정 기술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걸으면서 몇 발자국 걸었는지를 세 그런 거예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한 발자국이 30cm쯤 되니까 100발자국 걸면은 30 곱하기 100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거리를 측정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긴 좀 그렇고 네가 가. 그래서 자기 조수를 시켜가지고 이 거리를 걷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걷게 해요.
여기가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시에네라는 지역인데 너 시에네까지 걸어가. 그래서 얼마 안 돼요. 거리가 925km가 되는 됩니다. 925km면요. 지금 우리 인천에서 부산 갔다가 찍고 한 절반 이상 또 올라와야 됩니다. 별로 안 멀죠? 분위기 왜 이러죠? 아무튼 그 거리를 그냥 가볍게 걷고 와. 걷게 한 거야. 그래서 걸어가서 925km를 걷게 해서 이렇게 거리를 측정해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925km인지 몰랐겠지. 그냥 시에네까지 걸어가봐 한 발자국에서 몇 발자국인지 나중에 나한테 알려줘 그랬던 거예요. 계산해봤더니 925km. 고생했네.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실험을 하게 하냐면 언제? 하진날 정오. 이 하진날 정오가 뭐냐면 하지가 언제냐면은 여름이에요. 여름 중에서 낮이 가장 긴 날. 그날을 하지라고 해요. 여기서 문제. 밤이 가장 긴 날은 언제라 그래요? 정답. 동지라고 합니다. 동지 어디서 왔어요? 누가 왔었지? 이거는 새콤달콤이 나와요. 이거는 재밌자고 하는 거예요. 못 받았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자, 근데 하진날은 1년 중에서 태양이 가장 오랫동안 떠있는 날, 다시 말해 태양이 가장 높게 뜨는 날입니다. 가장 높게 뜨는 날. 정오는 또 12시이기 때문에 1년 중에 태양이 가장 높게 뜨는 날, 그날 너 이 장치 2번 막대를 설치해서 그림자가 생기면 그림자를 이용해서 실을 하나 이용해서 이런 실 같은 걸 이용해서 안 되겠다. 실을 이용해서 이 막대 끝 상상해봐. 막대 끝에다 실을 매달고요. 그림자 끝에다 실을 매달아서 쭉 연결합니다. 이렇게 막대 끝과 그림자 끝을 연결해서 실을 연결을 해요. 실을 딱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로 실을 연결한 거야. 자, 그럼 이 실이 뭘 의미하냐면 태양광선이 오는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조수한테 뭘 측정해 오라고 하냐면 그러면 실하고 막대 사이에 각도가 나올 거 아니야? 이 각도를 측정해 와 그런 거야. 너가 할 일은 딱 그 두 가지야. 거리를 걸어가가지고 거리 측정해 오는 거랑 이 각도 측정해 오는 거 딱 두 가지만 해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고생을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측정해서 에라토스테네스한테 딱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는 이만큼이야 라고 딱 알려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걸어갔고 각도 측정해온 덕분에 알아낸 거야. 자, 이걸 알아낸 방법이 이겁니다. 방법 1. 수학적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의 성질. 원의 성질을 이용하고 두 번째는 억각의 원리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렸던 게 별건 아니고요. 약간의 수학적 원리가 이용이 돼요. 자, 일단 원의 성질은 뭐냐면요. 봐봐. 원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중심각이 작으면 그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도 작은데 중심각을 이만큼으로 키우면요. 그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도 함께 커지죠. 너무 당연하죠. 대응한다는 표현이 좀 어렵나? 각이 좁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이 호도 작게 측정이 되고요. 각이 커지면 그에 대응하는 호도 이만큼 커지게 될 거 아니야? 단순히 그거야. 각이 작으면 거기 그 반대쪽 호도 작고 각이 크면 이렇게 호도 크다라는 그 원리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평행한 광선 두 개가 있을 때 여기를 가로지르는 직선이 있다면 요각하고 요각은 어때요? 서로 같습니다. 이 같은 걸 왜 같냐고 하면 억각의 원리로 같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혹시라도 아직 안 배운 사람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요각과 요각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봐봐. 여기 각도가 7.2도라고 측정해요. 7.2도라고. 조수가 7.2도예요. 그런 거예요. 7.2도. 오케이. 됐어. 7.2도니까 잘 봐.
여기를 연장선을 쫙 그리고요. 여기도 연장선을 쫙 그리면 자, 요 막대가 설치된 건 이 중심을 향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7.2도라는 각도는 여기 각도니까 이걸 알면 뭘 알 수 있다? 중심각의 각도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무슨 각의 원리로? 엇각의 원리로. 그죠? 엇각의 원리로 네가 7.2도라고 측정해온 저 각도가 자, 이 중심각이 7.2도라는 걸 뜻한다는 겁니다. 그럼 7.2도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가 몇 킬로미터라는 거야? 925km라는 거지. 지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지구의 7.2도, 중심 7.2도에 해당하는 길이가 925km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와! 그럼 지구의 전체 둘레도 알 수가 있겠네. 지구 전체 둘레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구 전체의 각도 360도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가 전체 지구의 둘레일 거 아닙니까? 이래서 전체 지구의 둘레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정리하면 야 7.2도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가 925km였다면 전체 360도에 해당한 호의 길이가 지구 전체의 둘레일 거 아니야? 지구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전체 둘레는 2πr로 구하는 거 알죠? 이때 막 사과파이나 애플파이 이런 거 같은 거죠. 그 파이 말고 알죠? 2πr이죠? 눈 풀렸어. 근데 2πr, 그래서 2πr로 들어가서 지구 전체의 둘레가 나오게 되고 지구의 반지름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정리해보면 이거 풀 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산하지 말고 그냥 925 곱하기 360은 7.2 곱하기 2πr 여기 그냥 쭉 나열을 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R이에요. 지구의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반지름 R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7.2 곱하기 2π 분의 925 곱하기 360으로 딱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값 있나요, 여기서? 이건 3.14잖아. 그죠? 파이도 알잖아. 다 아는 값이죠. 그러므로 R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지구의 반지름을 최초로 측정해낸 사람이 저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그때 측정했던 지구 둘레가 46,250km라고 되어 있어요. 쌤이 알기 이걸 반지름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4,000? 아니다, 6,500. 7,200인가? 반지름이 해볼게요. 실제 해보자. 쉽게다. 자, 빠르게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줄게요. 925km로 할게요. 925km. 곱하기 360. 나누기 7.2 곱하기 2 곱하기 3.14. 이거 이상하다. 가로치자. 7,364km 납니다. 7,364km가 나와요. 기억납니까? 처음에 쌤이 지구 반지름은 이만큼이야 했던 거 기억나? 썼다 지웠는데 6,400km입니다. 실제 반지름은 6,400km야. 근데 에라토스테네스가 처음 측정해준 값은 얼마였다? 7,300이 넘어가요. 뭔가 좀 오차가 있죠. 한 1,000km 정도 오차가 있죠. 꽤 큰 오차인데 옛날 사람들은 엄청 그냥 크다. 지구가 엄청 크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10,000km가 안 되는 6,400에서 7,000 정도의 반지름을 갖고 있는 그런 행성이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는 더 정밀한 값을 원하는데 왜 이런 오차가 발생했을까? 지금은 좀 더 기술이 좋아져서 완벽하게 측정을 했는데 옛날에는 기술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되었던 겁니다. 그럼 어떤 기술이 부족했을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쌤이 조수를 시켰다 그랬죠? 조수한테 문제가 있었어. 어떤 문제? 발 사이즈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죠? 한 걸음 걸을 때 30cm 딱 맞출 수 있나요? 아니요. 31 가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봐봐. 쌤이 925km 걸어갈 거야. 둘, 셋, 넷, 다섯 걷다가 누구처럼 졸아요? 다섯, 여섯. 졸리기도 할 거 아니야, 그치? 완벽하게 셀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셀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거리 측정 기술에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거리 측정 기술에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 이유 볼까요? 뭐가 더 잘못됐을까? 이진우가 뭐가 잘못됐을까? 좀 어려워요. 써놨어. 이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때 가정했던 게 두 가지 가정을 하거든요. 지구가 완벽한 뭐라고 가정했어? 완벽한 동그라미일 경우에 저게 성립하거든. 하지만 지구는 완벽한 동그라미일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왜 아닌 줄 알아요? 지난 시간 배웠던 그것 때문에요. 지난주에 못 배워서 미안. 그거. 지구가 돌아요. 말할게요. 지구가 자전하죠. 자전하면 자전 속도가 우리 생각보다 엄청 빠른 거 알아요?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엄청 빨라요. 자동차보다 더 빠를걸? 훨씬 빨라요. 엄청 빠른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른데 그럼 지구가 자전을 막 한다고 상상해봐. 원심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중심부가 약간 더 부풀어요. 그래서 지구가 완벽한 동그라미가 아니라 지구는 중심부가 약간 더 부풀어 있는 거예요. 중심부가 약간 더 부풀어 있는 이렇게 생긴 너무 오바다. 이렇게 약간 더 중심부가 약간 더 부풀어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자전하기 때문에라고 말하는데 지구가 엄청나게 빠르게 자전하기 때문에 원심력 때문에 옆으로 퍼진 거야. 그래서 완벽한 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거리 측정 기술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가 지구 완전한 구가 아니라는 것도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좀 어려워요. 바로 말할게요. 자, 이 1번 지점과 2번 지점은 어떤 지점에 있어야 하냐? 우리 지구본에 보면은 같은 경도상에 있어요. 같은 경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하나의 경도라면 여기와 같은 경도거든요. 같은 경도여야 되는데 여기가 알렉산드리아하고 시에네라고 한다면 시에네가 여기 같은 경도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어요. 같은 경도가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에네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동일 경도상이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를 때 했던 거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하고 시에네는 같은 일직선상에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한 거지.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이만큼의 거리를 측정했던 겁니다. 이 세 번째 오류가 나타난 이유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어쨌든 1000km 가깝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처음에 착오가 좀 있었던 거예요 라고 되어 있어요. 5차 원인 나와 있네요. 체크해볼게요. 5차 원인 세 번째 세 가지 나와 있죠? 지금 완전한 구가 아니다.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의 거리 측정 값이 정확하지 않다. 세 번째,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는 동일 경도상에 있지 않다. 바로 방금 말한 게 동일 경도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네요. 7.2도, 925. 미쳤나 봐.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해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치? 조금 더 쉬운 방법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도차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이거는 봐봐. 지구가 이만한데요. 자, 보세요. 여기가 위도 0도입니다. 맞죠?
위도 0도. 위도라고 해요. 위도. 가로가 위도야. 그지? 가위야. 가로가 위도예요. 가로가 위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세로로 이렇게 잘랐던 거, 세로로 잘랐던 게 경도가 됐었죠? 세로가 경도입니다. 저 가위 세경. 가로가 위도고 세로가 경도예요. 신세경 되게 좋아하는데. 신세경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네요. 고마워. 자, 가로가 위도입니다. 자, 가로가 0도고요. 여기는 몇 도야? 위도. 여기 북극. 북극은 위도가 몇 도예요? 안 가봐서 몰라요? 안 가봐서 모르는 거 아니잖아. 90도입니다. 90도. 자, 북이 90도라고 표현을 해요. 북쪽으로 갔으니까 놀스. 북이 90도. 아무튼 90도인데 자, 위도가 0도인 곳과 90도인 곳. 딱 보니까 어때요? 차이가 90도 차이죠. 그럼 우리나라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는 여기를 45도 자르고 30도 잘라서 30도와 45도 사이 여기에 우리나라가 배치되어 있는 거야. 우리나라 가운데 그어져 있는 선이 무슨 선이야? 분단의 아픔. 384. 38이 뭐야? 위도입니다. 위도 38도. 우리나라 중심을 가로지르는 그 위도가 38도예요. 북한과 남한을 가르는 위도가 38도라고요. 38도. 여기 나있습니다. 38도. 북한, 남한이에요. 위도 38도라는 건 중심각이 몇 도라는 거야? 이 각도가 38도 각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걸 이용하겠다는 거야. 자, 이때 우리나라를 조금 확대를 해서 그림을 그리면, 자, 그렸죠? 38도고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 인천부터 일직선, 같은 경도상에 있는 한 지점. 여기가 어디신데요? 어디랄까? 인천. 저 밑에 누가 있어? 진도. 진도 너무 섬이니까 안 되고. 그냥 땅끝 마을. 네, 할게요. 땅끝 마을로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38도라고 한다면, 인천은 그 아래에 있으니까 좀 위도가 아래겠죠? 위도가 낮으니까 얼마라고 해볼까? 인천의 위도 한 36도 정도라고 할게요. 땅끝 마을의 위도는 한 32도 정도라, 32도. 위도차가 얼마입니까? 4도죠. 4도의 위도차를 보이죠? 잘 봐. 아까 적도 지역과 북극 지역의 위도차가 몇 도입니까? 90도죠. 그랬더니 중심각도 몇 도야? 90도죠. 똑같아. 얘와 인천과 땅끝마을의 중심각이 몇 도야? 4도죠. 자, 봐봐. 대응해보면, 그러면 여기 0도인 지역과 90도인 지역은 중심각이 90도인데 90도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가 이만큼 나올 거 아니야. 그죠? 90도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가 나올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요만큼의 길이가 뭐 얼마라고 나온다면은 자, 우리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저 공식 똑같은데요. 자, 중심각이 7.2도일 때 925km였다면 360도는 전체 호의 길이와 같을 거다라고 했잖아. 똑같아. 4도라고 하는 중심각. 정리해보이네요. 우리나라의 인천과 땅끝마을의 위도, 여기가 4도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 4도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가, 이 호의 길이가 두 지점 간의 거리가 돼요. 거리가 한 400km쯤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4도에 해당하는 거리가, 이 4도에 해당하는 거리가 400km니까 전체 360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가 지구 전체의 둘레가 되겠네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막대 같은 거 세우지 않았죠. 그래서 막대는 세우지 않고 4도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가 400km니까 전체 360도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 되겠네. 여기서도 r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위도차를 이용해서도 지구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칠판만 보면은 뭔가 엄청난 걸 한 것 같죠, 우리가. 대단한. 우와. 아니야?
하지만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야. 중심각의 크기가 호의 길이야 대응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의 각도에 대응하는 이 길이가 얼마인지만 알면은 전체 지구의 크기도 알 수가 있다. 이게 오늘의 골자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달의 크기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달의 크기. 오늘 배운 것들은 지금 포기하면 안 돼. 그리고 물론 지금 한 번만 들어서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촬영 중인 거 알죠? 촬영 중이니까 녹화 영상 올려주면 다시 한번 들으면서 아 맞아 그랬었어 라면서 복습을 꼭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달의 크기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달에는 조수를 보낼 수가 없잖아. 달에 조수 보내고 막 막대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달의 크기는 좀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데, 자, 여기 달이지, 달. 안녕, 달. 달에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문이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 지금? 미안해. 다른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달의 크기니까 달의 지름. 달의 지름을 알고 싶어요. 달의 지름을 D라고 설정을 했어. D라고 설정했습니다. 이 지름을 알고 싶어. 내가 여기서 달을 쳐다봅니다. 이게 눈동자, 쌤의 아름다운 눈동자로 달을 쳐다보고 자, 하늘에 달이 딱 떠있는 상황을 상상하세요. 달이 이만큼 떠있는데 그 달을 내가 쳐다보는 거야. 쳐다보는데 쳐다보다가 이제 뭐 갖다가 달을 쏙 가리냐면은 동전 상상하세요. 동전을 가지고 달을 이렇게 싹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놈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 지우개로 너네들을 다 가릴 수 있을까 없을까? 가릴 수 있어요.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자, 또 저 시계를 가릴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로 가릴 수 있어요. 이렇게 가리면 가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봐.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지우개 같은 거를 이렇게 가려봐. 딱 저 시계만 딱 없애봐. 가려진다니까 이렇게. 이 원을 가려봐. 나를 가리지 말고 너 딱 걸렸어. 이 원을 가려봐. 이렇게 가린다니까. 이게 왜 딱 가려지냐? 얼굴이 딱 가려지냐면은 내가 얘를 바라보는 건 요 위부터 요 아래까지가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잖아. 이 지우개를 가지고 그 위와 아래를 딱 가리면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동전 하나를 가지고 작도를 해보면 동전 하나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되면은 저 위에서 오는 빛도 동전에 가려지고 아래에서 오는 빛도 동전에 가려지니까 안 보이는 거야. 보이나요 이거? 자 이건 동전입니다. 동전. 그래서 내가 달의 크기를 동전 하나가 있고요. 자 측정할 건 딱 두 개 정도 측정하면 돼요. 첫 번째 나부터 동전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설정했냐? L로 설정했네. L. 나부터 동전까지의 길이. 이건 간단하게 내가 손을 뻗어서 한 거니까 이렇게 가렸으니까 여기부터 내 눈까지 거리 재면 돼요. 어려울까? 어렵지 않겠죠? 이거 잴 수 있습니다. 나 측정할 수 있어! 측정할 수 있어 이거. 그 동전의 지름 측정할 수 있을까? 동전의 지름은 여기서 소문자 D라고 썼네요. 이거 측정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동전의 지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측정, 내가 동전과 나 사이의 거리와 동전의 지름만 측정할 수 있고 한 가지 정보만 더 알면 달의 지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보가 뭐냐면 지구에서 이 달까지의 거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L. 지구부터 달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는 정보는 우리가 좀 미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건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건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 자,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가 있고요. 측정해야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측정해야 되는 거. 시험 문제에서는 측정을 뭘 해야 되냐? 그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건 무엇이냐? 라고 나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는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 달의 지름을 측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수학적 원리가 딱 하나 쓰여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닮음 삼각형입니다. 수학적 원리 되게 싫은데 여러분들 미안해요. 닮음 삼각형 별거 아니고요. 이 조그만 삼각형 뭐였지? 요 조그만 삼각형. 요 조그만 삼각형이 1번 삼각형이고 이거를 확대한 게 큰 삼각형 2번 삼각형입니다. 보이나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야. 자, 근데 두 삼각형 모두 요 각도는 어때요? 요 각도는 똑같이 같은 각도에서 쭉 퍼져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지름이 작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지름이 커지고 있죠. 뭐에 따라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름이 쭉 커지잖아. 그래서 이겁니다. 야, 나부터 거리가 L밖에 안 될 때는 그 삼각형의 지름이 D였어. 근데 거리가 L만큼 엄청나게 거리가 멀어지면 지름도 엄청 커질 거 아니야. 요 비례식입니다. 자, 길이가 L일 때는 지름이 D밖에 안 되는 요 삼각형의 요 대응변이라고 한다면은 거리가 L만큼 멀어지면 그만큼 지름이 엄청 커질 때니까 달의 지름이 쭉 나오게 되겠죠. 요 원리를 이용해서 달의 지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L에 대응하는 길이가 D라고 한다면 요 큰 L에 대응하는 길이는 D가 되겠네. 그래서 L 대 D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항의 곱의 외항의 곱과 같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D 곱하기 L은 L 곱하기 D가 되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달의 지름은 L분의 DL이라는 공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달의 지름도 측정해낼 수 있고 달의 지름을 반자르면 달의 반지름 되겠지. 달의 반지름도 알 수 있다. 지구를 측정했던 기술과는 조금 다른 기술을 이용하고 있죠. 닮음 삼각형을 이용한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측정했더니 달의 지름이 한 3,500km쯤으로 지구의 한 4분의 1 정도 크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달의 지름을 이렇게 알아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과 지구의 크기를 위도차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까지 알아본 겁니다. 죽을 것 같죠? 힘들죠? 이해가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선생님, 또 따라해볼까요? 선생님, 따라합니다. 선생님,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여기 잘 모르니까 앉아있는 거죠. 배우러 온 거니까 자기가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 번만 더 설명을 듣고 싶으면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까지도 안 해. 너무 당연한 거야. 권리야, 권리. 알겠죠? 권리를 잘 행사하기 바래요. 모르지만 나중에 혼자 해봐. 이러면 안 돼요. 당시 그때 빡빡빡 해결해야 앞으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해결할 것 빡 해결하고 그 다음 걸 배워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측면에서 방금 연습했던 거 손 들고서 선생님 한 번만 더요. 거기 그거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디를 모르겠어요. 오, 이거 뭔가 다 안다는 느낌인데 물어본다 내가. 오, 눈 다 안 피하는데 자신 있는데 약간 비례식도 이용이 되고 뭐 이상한 아니고 수학적 원리들도 적용을 해서 왜냐면 직접 갈 수 없잖아. 우리가 직접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고 직접 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으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학적 방법으로 측정을 해내는 겁니다. 되게 똑똑한 방법인 거죠. 오케이. 우리 한 5분 정도만 잠깐 정신줄 놨다가 다시 나옵시다. 언니
쌤이 뭐라 안 해? 왜 정말 할 줄 알아? 자,